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고, 국제고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들의 한국 명문대 입시 정보, 영어권 유학 정보 전문 채널 프레드쌤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강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서 우리 해외고 출신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출신 그리고 외국인 학교 출신 여러분들이 한국 서강대학교에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영광의 합격을 누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소서를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 전형의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해외 학생들이 학생부가 없는 상태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살짝 불리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를 쓰는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한국 학생들, 한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학생부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자소서가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해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없이 서류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자소서가 사실은 조금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에 자소서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이 참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우리 외국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러니까 수능 최저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없어졌다. 그래서 수능 최저의 부담은 일단 없어야 우리 해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우리 해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서강대의 전형은 이렇게 표해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전형,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기회균형, 그리고 장애인, 사회통합 이 부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논술은 별도로 상당 기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대상에서 삼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다른 전형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환경이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 해외고 학생이나 국제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서강대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을 지원할 때 그러면 우리 한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학생부를 가지고 3년 동안 잘 기재된 학생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럼 우리 국제고 학생들이나 혹시 국내 학력 인정이 안 돼서 그 검정고시를 본 외국인 학교나 국제고 학생 출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상이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서류가 바로 학생부 대체 서류입니다. 이 학생부 대체 서류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활동 서류라고도 하고요, 그죠? 기타 서류라고도 하는데 이 서류들에 여러분들이 학생부와 한국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부와 연관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기재되는 서류들을 제출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다시 정리드리면 우리 해외고 학생 여러분들은 서강대에 지원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면 된다. 그리고 서류는 일반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단 학생부 대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학생부 이제 학생부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죠. 이 학생부 대체 서류, 이 서류는
뭐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학생부 대체 서류는 일반적으로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검정고시 합격 전 3년,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은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그 3년에 해당되는 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발생한 그것들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한국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가 그렇게 기재되기 때문에 그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어떤 기준이죠. 자, 그래서 그 서류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SAT, ACT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는 이제 내지 말라고 되어 있죠. 제출 불가로 되어 있고, 스쿨 프로파일도 제출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외 학생들이 제출하는 성적은 어떻게 보면 스쿨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정성평가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암시한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AP나 그 다음에 그 IB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여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AT, ACT 성적 등과 뭐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교 외적인 성적은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약간 암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AP는 우리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교과과정에 들어있는 거고, 그 교과과정 안에서 받은 AP 성적과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받은 AP 내셔널 테스트는 칼리지 보드에 실시하는 AP 내셔널 테스트는 제출 가능한 것으로 이제 추측하면 되겠죠. 그리고 I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과과정의 연장선상에서 IB 파이널 성적 같은 경우도 반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대체 서류에 수상 경력이랑 동아리, 봉사활동 등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영역에 총 10개 항목의 10페이지 서류, 복사를 할 때 뭐 축소 복사해서 여러 개를 넣고 이런 것들이 서강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0개 항목에 단 10페이지만 제출 가능하고, 그 제출을 할 때 뭐 수상만 10개, 동아리만 10개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 수상, 동아리, 봉사를 각각 나눠서 5개씩 는 넣을 수 있다. 뭐 그러니까 15개를 내지 못하니까 3개, 4개, 3개나 뭐 이렇게 골고루 넣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수상 경력이 그래도 좀 더 meaningful 하기 때문에 수상이 뭐 충분히 있다면 수상을 4개, 동아리 3개, 봉사 3개 이 정도로 균형 있게 제출하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자에게 가장 의미 있다는 순서로 뭐 중요도가 제일 높은 걸 위에 1번에 넣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크게 중요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공인의학 성적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경시대회나 뭐 그런 어떤 교외에서 했던 어떤 그 수상 실적은 넣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어떤 신분이나 출신들을 암시해서,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절대 기재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학생부 대체 서류를 낼 때는 일단 여기 화면에 보시는 학생부 대체 서류 목록표를 우선 작성을 하고, 그 목록표의 번호대로 그 증빙 서류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서 전체를 그 하나의 파일로 그 스캔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 서류, 그리고 우리 한국 고등학교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그리고 우리 해외 출신 같은 경우에 대체 서류, 이 서류 안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어떤 내용을 반영을 해야 합격률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느냐. 자, 이 부분은 서강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로 무엇을 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화면에 보시듯이, 자, 일단 대학교의 핵심 가치는
이타성 그리고 수월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평가 요소는 지, 정의, 학업 역량과 인성 부분,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을 평가에 넣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 학업 역량 안에서는 그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좋은 성적을 거뒀냐는 성취 수준이 40%라면 그 관련된 얼마나 그 본인이 긍정적인 태도로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본인의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 하는 부분도 10% 정도를 반영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을 20% 정도 반영하고 향후의 성장 가능성 부분을 한 30% 정도 반영하겠다. 그래서 성적하고 공부에 대한 부분이 50%, 그리고 인성과 성장 가능성 부분이 50%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에 대한 부분은 학업 성취도나 탐구 능력, 융합 능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부분을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성 부분은 협업 능력, 이타성, 소통 능력,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은 자기주도성과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을 평가 요소로 삼겠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중에서 봉사 관련된 서류다. 그러면 그 봉사 서류에 봉사 내용에 협업 능력이나 이타성이나 소통 능력이나 도덕성이 잘 반영된 서류들을 반영된 활동들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봉사 활동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스스로 판단해서 포함시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에 대한 부분이다 랄 경우에도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 받은 상장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에 그 어떤 그 노력의 대가,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는 어떤 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의 경계, 이렇게 다른 과목별 학문의 경계를 다양하게 섭렵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준 상이라든지 아니면 비판적 사고력, 그러니까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을 표시해주는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장이나 활동 내역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서류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수상 내역, 그리고 봉사활동 안에 여기에 보여진 이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들, 그리고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서류로 배치해야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어떻게 보면 학업적 능력과 그 학업 잠재력,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성장 가능성, 창의적 능력 이런 것들을 골고루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학교의 평가 요소들을 잘 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알맞는 서류들을 우선 뽑아서 그 서류들을 제출하는 쪽으로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으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나 국제고 학생, 그리고 국제고 학생 중에 학력 인증이 안 되는 학교를 나오신 분들 중에 검정고시를 본 분들, 그리고 외국인 학교를 나와서 검정고시 본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의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이다 라는 부분 기억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성적도 좋아야겠지만 학생부 대체 서류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잘 학교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느냐가 합격의 관건일 것이다 라는 부분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강대학교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